자, 오늘은 문법 총정리라고 해서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가 나오는지를 전부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정리니까 여기가 아닌 내용이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보고 적었거든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얘를 머릿속에 거의 외우다시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 태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공부할 건데요. 태는 능동태 vs 수동태를 이야기합니다. 색깔 있는 펜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필기한 곳에 능동태 vs 건너오세요. 이름이 김규민이. 네, 앉으시고. 노트 갖고 왔어요, 혹시? 네. 노트 한번 꺼내보시고 노트에다가 이거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에 관련된 걸 오늘 공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의 가장 기본 원칙이랑 개념부터 정리해놓고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태 옆에다가 또는 노트에다가 적으시면 좋아요. 능동태, 수동태는 뭘 물어보는 거냐? 방향성, 이게 지금 짧게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동사의 방향성을 물어보는 게 능동태, 수동태다 라고 노트 정리 좀 해주시고, 이 방향성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상대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동사의 방향이 이렇게 주어에서 상대방 쪽으로 나가는 걸 우리는 능동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으시고, 상대방에서 주어 쪽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는 수동태다. 그래서 이 동사의 방향성을 물어보는 게 능동태, 수동태 문제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예문이나 또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쉬운 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가 선생님 이름이 상석티입니다. 상석티. 다음 고백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봅시다. 다음 상대방은 썸녀가 되겠죠. 이렇게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동사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선생님은 한 번도 썸녀에게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고백을 당합니다. 고백을 받습니다. 이해됐어요? 한참 맨날 난리, 사귀어주세요 이게 난리거든요. 그랬을 때 썸녀로부터 고백을 받는 게 주어의 자리에 있었다 라고 하면 뭘 써야 된다?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하는 수동태를 써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동사의 방향성 능동태, 수동태. 되셨나요? 자,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이 능동태, 수동태인데, 자,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받았습니다. 고백을 당했습니다.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 영어는 그냥 원래 be에다가 pp 붙이면, ed를 붙이면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만 더 쉬운 거. 이거 적어주셔야 돼요. 이 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또 선생님이 상석T 주어 자리에 있고 물다가 있어요. 다음 종이를 적어봅시다. 자, 요번에는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윤영아? 이렇게 바깥으로 능동이 돼야 될까요? 수동이 돼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I인가요? E인가요? MBTI I예요? E예요? I. 우리는 I예요? E예요? 저 E요? I. 선생님도 I거든요. 약간 말하는 게 조금 되게 쑥스러워요. 자,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규민이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수동태요. 선생님이 이렇게 방향 능동태를 가야 될까요? 수동태로 가야 될까요? 방향이 좀비가 선생님을 물어야 되겠죠? 이랬나요? 아니야. 선생님은 좀비를 물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능동태 쓰는 거고, 그리고 좀비가 선생님을 물었다라고 쓰고 싶으면 수동태 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선생님 PP 쓰느냐 아니면 그냥 능동태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물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네들을 정리해 놔야 되는데 이 말이 이제 선생님이 계속 반복할 말이니까 잘 한번 적어보세요. 자, 주어가 성석티가 동사의 주체이면 주어가 선생님이 아까 바이트하는 주체야. 좀비를 물어버려. 그러면 뭘 쓴다? 능동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고요. 자, 거꾸로 주어가 동사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면 선생님은 고백을 하는 주체예요? 아니면 고백을 받는 대상이에요? 고백을 받는 대상이죠. 그럴 때 수동을 쓴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제 선생님이 이 주체라는 말과 대상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쓸 텐데 이것을 잘 기억해 놓고 능동태, 수동태 문제를 풀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니 선생님 너무 쉽습니다. 능동태, 수동태가. 자,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7가지의 패턴 중에서 우리가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문법이 어려운 거는요. 결국에 선생님이랑 이제 공부하게 되면 선생님이 저 문법 겁나 쉽게 잘 가르치거든요. 결국에는 어휘가 어려워서 문법이 어려워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법과 어휘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가 여기 동사가 뭐가 쓰였는지 단어를 모르면 어휘 때문에 문법이 어려워지는 거지. 능동태, 수동태의 개념은 그냥 끝났어. 이게 끝이야. 알겠죠? 이게 고3 때까지 그대로 가는 거고 고등학교 우리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비고1 시스템을 해가지고 예비고1 문법 끝장내기 기출 문제들 이런 거를 이제 풀어볼 거거든요. 그럴 때 계속 반복되는 개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꼭 정리해 놓도록 하고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능동태, 수동태를 이제 단어를 이제 영어로 되어 있을 때 푸는 방법 2가지를 적어보시면 첫 번째, 당연히 해석으로 푸는 방법이 있겠죠. 풀이법 적으시고요. 풀이법은 1번 해석해서 내가 하는 거냐 내가 받는 거냐 이렇게 주체냐 대상이냐를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2번째는요. 해석만으로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적어 유무라고 하는 이제 문법 용어가 들어갑니다.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푸는 2가지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해석으로 풀어보자. 얘들아 목적어 유무로 풀어보자. 이 말도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방향성. 제일 크게 동사의 방향성이 능동태, 수동태다. 주어가 동사의 주체면 능동, 동사의 대상이면 수동 받는 거니까요. 그 다음 해석으로 풀어봅시다. 목적어 유무로 풀어봅시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해석에 대한 것들을 또 정리해보면요. 수동태 해석이 5가지가 있어요. 적어볼게요. 되다, 지다, 당하다, 받다, 입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5가지 해석이 수동태의 해석이다 라고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적어보세요. 영상이 잘 찍히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굉장히 잘 영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다 나중에 노트에 넘겨 적어야 돼. 알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목적어 유무를 가지고 푼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따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책으로 가서 한번 책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VO라고 되어 있는 violent storm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선생님 이제 주어 자리에 항상 S라고 적을 거예요. 자, 이거 되게 폭풍이죠. 폭풍이 파괴시켰다, 파괴받았다. 많은 집과 빌딩들을 뺍니다. 자, 그럼 폭풍이 파괴시킨 주범이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바깥으로 내려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운 말 뭐라고 그랬죠? 주어가 동사의 주체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럴 때 능동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얘를 똑같은 의미로 바꿔보도록 하니까 많은 집들과 빌딩들이 파괴한 주체예요? 파괴된 대상이에요?
폭풍에 의해서 파괴된 대상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썼냐면 파괴되었다, 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그래서 BPP를 붙여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이게 가장 기본 개념. 그런데 역시 단어를 알아야지만 이걸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형식은 목적어가 이제 두 개 있다는 형식인데요. 그녀가 주었습니다. 나에게 스마일을. 그래서 그녀가 웃음을 나에게 준 겁니다. 설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수동태는 뭐라고요? 나는 스마일을 준 게 아니고 받았어요가 되면 was given 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나는 받았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또는 스마일이 받아졌어요. 나에게 의해서, 그녀에게 의해서라는 표현도 같은 표현이 됩니다. 좋아,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자,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문법이 약하면 어휘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펜이나 빨간 펜으로 선생님이 자주 나오는 꼭 암기해야 하는, 외워야 하는 단어들을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그다음 고등학교 때 매번 나온다 해요. 얘네들을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 consist of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disappear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occur, happen 동그라미 치고요. 다음 belong이라는 단어 하나를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얘네들은 수동태가 안 되는 수동 불가 동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동사들이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것만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노트에 정리해놓고 아니 선생님 얘네들은 왜 수동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냥 안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아까 수동태 해석이 되다 그리고 지다 그리고 여기 발생되다 일어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들인데 되다라고 해석되는 게 수동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되다 지다라고 해석되는데 수동태를 쓰면 안 된대.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자꾸 얘네들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is consisted of 이렇게 써놓고 이거 맞니 틀리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수동태가 원래 안 되는 동사예요 라고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외워주시면 아 얘네들은 절대 선생님이 수동태 안 된다 그랬어 라고 기억하시고 더 추가적으로 하면은 remain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얘네들 어쩔 수 없이 단어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좋아요. 이따 문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뒤로 넘어가기 전에 이 형태부터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라 그랬는데요. 또 똑같이 being pp도 수동태고 have been pp도 수동태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뭐가 자주 나오냐면 have pp랑 have been pp의 차이점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적어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능동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죠. 얘네들은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그래서 have pp, have been pp 가지고 기출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얘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되셨죠? have pp, have been pp.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단어를 집어넣어 보면서 능동태 수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능동 vs 수동이에요. 자, if you drink water when you are thirsty. 여러분이 목마를 때 만약에 물을 마신다면 자, 여기 생략되어 있는 대명사 it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이죠. 자, 물이 뭐였고 흡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흡수합니다 라고 하는 주체인지 또는 물이 흡수됩니다 라고 하는 대상인지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어떨 때는 흡수하다를 능동으로 쓸 수도 있어요. 물은 흡수합니다. 무엇을? 더러운 물질을 이라고 명사가 있으면 우리 능동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명사가 없이 물이 흡수되어집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되다 라고 선생님이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흡수되다 그러면 BPP 수동태가 답이 돼야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능동태로 쓰일 때도 있고 수동태로 쓰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해석을 해보고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명사 유무 해석상으로 접근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은 흡수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좋습니다. 그래서 is observed가 되고요. 자, 1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뭐뭐가 동사의 동작을 하는 능동관계면 능동태. 자, 여기에서는 하는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었어요. 하는 동그라미 받는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었어요. 그럼 수동태다. 주어가 라고 적으면 좋겠죠. 주어가입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하나의 더 예문 또 보면 몇몇의 유명한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글 쓰는 사람들이 pay,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불했어요. 약간의 추가적인 little extra를요. 그들의 work에 지불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거면 수동태가 되겠죠. 아, 이래 봤더니 얘네들이 지불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해석이 조금 더 좋았다 입니다. 언제요? 그것이 잘 팔릴 때 추가적으로 지불을 돈을 받았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 작가들은 돈을 준 주체가 아니고 돈을 받은 대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체라는 말과 대상이라는 말. 자, 그 다음 우리 포인트 2번에 별표 3개 놓고 이제 고등학교 영어 가게 되면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똑같은 원리긴 한데 이번에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앞에 끊어보시고요. 자, 관계대명사 앞에 나와 있는 게 선행사 주어라고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the plant, give the name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그 식물이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식물이 무엇을 먹어버리는 주체가 아니고요. 먹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was eat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시라는 놈, which라는 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헷갈릴 뿐이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문이 조금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것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동사가 뭐를 찾아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선행사를 찾아서 선행사라는 말 또는 그냥 주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어를 찾아서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 2번 자, 주어와 동사의 사이가 거리가 먼 경우 자, 이게 복잡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때문이냐면 issues that 가로 열어볼게요. 관계대명사입니다. cause, we want among the participant에다가 이제 어려운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놈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주어랑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놓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argument가 주어가 아니고 참가자들도 주어가 아니고요. 누가 주어다? 문제들이 주어다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 사이에서의 논쟁을 야기한 문제들이 자, 문제라고 하는 놈이 주어였고 이슈들이 토론한 게 아니고 토론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되었다. 얘가 문제라는 놈이 막 토론하는 주체가 될 수 없죠. 문제는 토론되어졌어요 라고 되다 라고 해석되고 are discussed라는 수동태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자, 3번 암기 적어볼게요. 끝났어요 얘들아. 이제 암기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ing냐 ed냐를 물어보는데요. 얘는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I was excited. 나는 되게 재밌었어요. 흥분했어요. 그 다음 the game. 그 게임은 was exciting. 그래서 얘는 내가 흥분하게 된 겁니다. 흥분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흥분을 받은 거니까 안으로 들어왔죠. BPP ED
사람이 주어일 때 감정이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그 게임을 했더니 게임이 나를 흥분시킨 거예요. 이렇게 맞사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물이 주어면 우리는 ing를 감정으로 어울리게 쓴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암기라고 했던 거는 뭐냐? 형광펜 또 칠해볼게요. 결국에는 감정을 나타내는 이 단어들을 암기해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형광펜 amaze, astonish, confuse, embarrass, please, worry, interest, surprise 많이 나오고요. frighten, satisfy, puzzle, excite 많이 나옵니다. 얘네들의 단어들은 절대 외워져야 되고 그래야 방향성을 찾아가는데 어렵지 않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뒤에 페이지. 자, 1, 2번이랑요. 5, 6, 7, 8번만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1, 2, 5, 6, 7, 8.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시작.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보시면요. 자, 유니세프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였고요. 자, 많은 아이들의 삶을, 생명을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단체는 세이브 했어요. 그 생명들을이라고 하는 유니세프의 역할이 주체가 되겠죠. 구하는 주체, 능동이 되겠네요. has saved다가 현재 완료 능동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investment in the new system and equipment. 자, 이렇게 가로 열고 닫아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쓰레기예요. 얘네들은 항상 없애버려도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문장의 구조가요. 제일 기본이 주어 동사로 끝나는 1형식, 주어 동사 보어로 끝나는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놈은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얘네들은 어려운 말로 부사의 역할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사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놈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능동태, 수동태 말고 형용사, 부사 할 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선생님이 싫어하는 거 뭐냐? 문장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얘네들은 다 없애버리다. 이거 좀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주어는 investment 하나예요. 여기 있죠? 얘네들은 다 뭐다? 그냥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걸 부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 투자가 격려했습니다, 격려되었습니다 라고 보면 was encouraged가 되고요. 누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증가에 의해서 격려되었습니다 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놈이 막 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by 투자 전문가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전문가가 격려했어요.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우리 원래 능동태 문장이 이거였고 그 다음 앞에 나와 있게끔 주어로 바꾸고 BPP 수동태 써주고 우리 by 목적격 이렇게 쓰는 걸 수동태라고 중학교 때 많이 공부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수동태를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럼 정리해보면 자, 여기 원래 주어 자리에 있는 놈이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주어 자리에 있는 게 안 중요하고 목적어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느낀 거야. 주어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수동태를 쓴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아까 어떤 것이 물었어요. 어떤 것이 물었어요. 상석티를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주어가 어떤 것인데요? 어떤 거냐면 좀비인지 벤인지 조스인지 피아냐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상석티가 물림을 당한 것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 게 더 좋아요? something, bite, 상석티가 좋아요? 아니면 상석티, be, pp, by something이 좋아요? 상석티가 중요하면 당연히 중요한 걸 앞으로 빼면 되죠. 그래서 수동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별로 안 중요한 부분들을 생략해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헷갈리면 사람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사람이 격려했어요. 투자를 이렇게 했을 때 말이 되면 수동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5, 6, 7, 8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was encouraged가 답이 됐고요. 5, 6, 7, 8번. 자, 쉼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로봇이 주어입니다. 자, 로봇은 디자인한 주체가 아니고 디자인 되어졌어요가 됩니다. is designed. 누구에 의해서 디자인된 걸까요? 로봇을 만드는 로봇 공학자가 생략되어 있겠죠. 로봇 공학자가 디자인했어요. 로봇을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BPP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석해봤다. 1번. 자, 두 번째. 아까 목적어 유무라고 했는데 5, 6, 7, 8번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to 동그라미, at 동그라미, 쉼표 동그라미, 그 다음 in 동그라미 5, 6, 7, 8번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답이 수동태입니다. 모든 자원들은 등재됐어요. 그리고 문제들은 고쳐져야 돼요. 그 다음 파괴되었어요. 이렇게 다 수동태가 답인데 이 수동태가 답인 것들의 뒤를 봤더니 명사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명사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또 편해요. 공통적인 거 보이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능동태일 때는 명사가 나오고요. 수동태일 때는 명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나오나요? 투부정사, 전치사,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경우가 5, 6, 7, 8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근데 이게 100% 그러느냐? 아니에요. 90%. 영어는 항상 짜증나는 게 예외가 한 10% 정도 있는데 이 예외들을 나중에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찍어야 돼. 능동태 수동태를. 그러면 뭐 찍어야 돼요? 뒤에 아무것도 없네? 수동태. 전치사 있네? 수동태. 투부정사 있네? 수동태. 전치사 있네? 수동태. 수동태가 90%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찍으시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편합니다. 알겠죠? 뭐 때문에 어렵다? 문법이 선생님 능동태 수동태를 개념이 어려워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어렵다? 어휘요. 그렇지. 어휘가 어렵다.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 혼자 대답하고 혼자 질문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5, 6, 7, 8번을 가만히 계속 해석해보고
방향성 살펴보고 디자인 설계 되다라고 아까 수동태 해석도 잘 되는지 목적어 있는지 등재 되다 이렇게 되고요. 고쳐지다라고 되고 파괴 되다 이런 되다 지다 되다 이게 수동태 해석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5, 6, 7, 8번 풀어봤고 마지막 9, 10, 11, 12는 왼쪽을 보면서 풀어도 돼요. 다 감정에 관련된 표현들이니까 ing, ed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30초. 자, 같이 한번 봐보면요. 여기 사람 적으세요. 감정에 관련된 단어에 단어 외우라고 했어요. 아까 왼쪽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감정이 나왔어. 그러면 사람은 감정에 대해서 이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2번입니다. 마수라는 사람의 속임수. 이번에는 사물이 나왔어요. 사물이면 감정 ing. 그래서 2번 답이 뒤에 앞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s the two road signs are placed along 하면 두 가지의 길거리의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은 사물이죠. 사물이 혼란을 받은 게 아니고 혼란을 주게 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ing. 그 다음 the gift of time. 자, 이번에도 사물이죠. 사물일 때 뭐가 온다고요? 만족을 주는 겁니다. ing. 아하, 선생님 사람 빼고 사물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단어만 알면 굉장히 쉽게 풀릴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감정에 관련된 표현들은 본문을 그대로 외우면 되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게끔 출제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실제로 고등학교 때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준비했어요. 준비 철저합니다. 자, 그리고 5개 지금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동태, 수동태에 관련돼서 공부를 시킨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에 대해서 문제가 답이 될 거예요. 자, 생각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드릴게요. 시작.
자, 같이 한번 1번부터 선생님이랑 답 확인해보고 아하, 고등학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우리 A, B, C, D, E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 있는 펜으로 그는 설치했어요. 그 장치를. 그리고 그 장치가 이시고요. 그 장치는 모았습니다. 무슨 체인쇼의 소음을이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장비가 소음을 모으는 주체였던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주체라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는 능동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번입니다. 자, 불법적인 벌목하는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도망간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run away 화살표 바깥으로 그려놓고 능동태 괜찮다. C번입니다. 자, 사람들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living in other country까지 이렇게 표시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contact 접촉했습니다. white를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물어봄을 받은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물어봄을 한 겁니다. 그래서 asked 괜찮아요. 됐나요? 자, D번. 자, 요번에는 여기 쉼표가 아까 문장 구조를 까다롭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닫아주시고 다음 시간에 할 문장 구조입니다.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be being used. 자, 장치들이 사용하는 걸까요? 사용되는 걸까요? 사용되어집니다. 이고요. 헷갈리면 뭐 해본다? 선생님 in이 있습니다. 수동태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 사람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사용해요. 그 장치를 라고 하는 거 괜찮죠? 그러면 이 능동태, 수동태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be, being, pp는 미수동태 진행까지 쓰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은 E인데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이러한 크기의 숲이 주어입니다. 컷이라는 주체일까요? 아니면 컷이 되는 대상일까요? 컷이 되는 대상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썼죠. 그죠? 그래서 뭘 써야 된다? 그리고 is cut이라고 하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똑같아요. 컷이 컷 3단 변형이 일이 안 붙입니다. 그래서 아하, 숲은 사람이 자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화살표 하시면 is 컷이 답이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자, 잘 보세요. 우리 비동사 플러스 pp를 써야 되는데 고등학교 내신에서 B를 안 써놓고 이 방향성이 어떤 건지 너 헷갈리냐 안 헷갈리니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숲은 잘려지는 거예요. 해석도 지다고요. 그 다음 수동태니까 뒤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쉼표? 명사 없다. 이런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잘했습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이렇게 해서 수령이 나오는구나.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요. 우리 Closmus caterpillar라는 놈이 뭔지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단어 정리를 같이 하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 regarded as 여겨지다, 간주되다, 생각되다 이런 표현이 regard라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를 좀 외워주시고요. pest는 해충입니다. 나쁜 놈. 얘는 벌레거든요. 옷좀벌레. 벌레는 여겨집니다. 해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해충 벌레는 인간의 헤어를 먹는데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발견했답니다. 뭘 발견했냐면 경찰들이 그 벌레들에 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가 아니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가 답이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용도 모르는데. 자, 바이동을 쳐볼게요. 이렇게 되면 경찰이 도와준 어시스트한 주체가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경찰은 도와줬어요. 사람을 이렇게 명사가 나왔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이라고 하는 놈이 나온 거 보니까 얘는 어떤 거다? 도움을 받은 거다. 그러면 can be assisted라고 써주는 게 답이 됩니다. 되겠죠?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잘했고요. 다음 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3번은 문장 구조가 좀 헷갈려질 때, 문장 구조가 아까 어려워질 때였는데요. 이게 뭐였습니까? which 대시 나와가지고 V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다라고 했던 게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답을 못 골랐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refer to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서 돼요. refer to 적어보세요. A 명사로 원래는 as B입니다. 자, A를 B라고 언급하다, 말하다 이런 표현이 refer to A as B입니다. 이 단어만 알았으면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 요거 큰 물고기가 주어입니다. 큰 물고기가 클라이언트라고 고객이라고 언급하는 주체가 아니고 언급되어집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바이, 생물학자 이런 게 생략돼 있겠죠. 그러면 생물학자가 말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화살표 어떻게 그리는 게 좋습니까? 이 비걸피쉬를 말합니다.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클라이언트라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빠졌냐면요. 여기 비동사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ish, bigger fish, mouse,니까 이거 fish 여러 마리라고 봅시다. were refer to as 비동사 안 써놓고 자꾸 물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언급한 주체가 아니고 언급되는 대상이다. 주체와 대상. 좋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4번은요. 정답이 B번인데요. 자, B번에 senior 4학년 적어보세요. on the sideline 전치사 플러스 명사 중요하다고 했나요? 안 중요하다고 했나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워버리세요. 사이드라인에 있던 4학년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플레이하도록 남은 몇 초 동안에 얘네들은 축구 선수거든요. 자, 홍명보 알아요, 여러분? 홍명보 요즘에 계속 말이 많죠. 홍명보 싸워 들어봤나요? 나가 싸워 이건데요. 4학년들이 허락을 하는 주체일까요? 아니면 감독에서 허락을 받는 대상일까요? 선수들은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allow, 허락하다, 허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 be allowed to라고 하는 수동태로 썼어야 된다입니다. 정답은 B번이 되겠죠.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5번. 자, 5번에는 잡색 사람들이 소통을 했어요, 지들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동사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은 지들끼리 막 소통하는 주체였지 소통이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사람들은 소통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소통을 했어요. 둘 다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헷갈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방향을 잘 생각하는 게 제 1번 원칙.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소통을 한 직접적 주체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목적어 선생님 없는데요. 이걸 지워버리고 일형식의 완벽한 문장의 자동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말 자체는 나중에 다시 공부하면 되니까 이거 말고 오늘은 꼭 방향성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문법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5개를 풀어보니까 선생님 말을 아까 고백하다 하고 할 때는 성석티하고 썸녀하면은 이건 굉장히 잘 이해됐어요 하는데 문제를 푸니까 잘 안 풀린단 말이야. 수학이랑 영어랑이 되게 공부법이 달라요. 수학은 무언가 개념을 배우고 공식도 외우고 그 다음 문제를 풀면 어떻습니까? 맞춰가면서 이해됐구나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영어는 되게 달라서 영어는 자꾸 틀리면서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 단어를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단어가 다 약하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공부들이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꾸 틀리면서 정리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행인 건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본문을 처음 본 지문이 나옵니까? 본 지문이 나옵니까? 당연히 본 지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낯설지 않은 지문이고 단어들도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지금보다 수월하게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지금 해줘야 되느냐? 지금 요거 틀린 부분 있잖아요. 어려웠던 부분. 그 문장들 지금 1번에 이 컷이라고 하는 그 문장을 노트에다가 내가 손으로 적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빨간 펜으로 요거 컷이 아니라 요거 컷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빨간 펜으로 is cut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틀린 문장들, 중요한 문장들을 모아가는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숙제 검사할 때 뭘 볼 거냐면 풀었니 안 풀었니 동그라미 쳤니 안 쳤니가 아니라 노트를 검사할 거예요. 노트를 뭘 볼 겁니까? 틀린 부분 잘 옮겨 적었니를 볼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실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엄청 지금 쉽게 잘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이 단어가 약해서 지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단어 실력이랑 문법은 같이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 알겠죠? 6개월 만에 선생님이 다 끝내드릴게요. 완전 문법에 선생님 저는 끝났습니다. 문법 진짜 잘해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죠? 그 대신 단어만 그리고 오늘 드린 거 한번 볼까요? 저기 있는 빨간색 여기 보면 선생님 사진인데요. 왼쪽에 오른쪽에 선생님이 부어 같은 애들 들어있는데 자 넘겨보세요. 나만의 워드뱅크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랑은 단어장을 우리 맨날 외웠잖아요. 원래는 그 전까지는 단어장 시험을 안 볼 거예요. 그럼 뭘 시험 볼 거냐면 나만의 단어장 이걸로 시험 볼 거야. 그래서 이거 맨 뒤에 페이지를 보면은 일주일에 이틀 영어 공부해서 잘하고 싶다고 불가능해 라고 써놨는데요. 매일 20개씩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어떤 단어들을 적는 거냐? 오늘 공부했던 메터리얼 있죠. 문법, 독해도 이따 할 거죠. 그러한 부분에 몰랐던 단어들을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형용사 위주로 찾아주십시오. 동사와 형용사 위주로 찾아서 얘네들을 적어오는 게 매번 숙제입니다. 오늘이랑 내일 적어가지고 날짜도 적혀있죠. 선생님이 만들었거든요. 20개씩 40개를 내가 메터리얼에서 독해교재, 문법교재에서 만난 단어를 여기다 적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반복해서 몇 번 외웠어요 해서 표시해 붙여오면 선생님이랑 조교 선생님이 얘를 구두 테스트를 볼 거예요. 또 나중에는 시험지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단어를 외워갖고 오시는 게 이틀치 선생님이 단톡방에 공지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매번 얘기하는 게 있어. 나중에 이제 시험을 엄청 이제 잘 보게 돼. 선생님, 저는 이제 영어에 엄청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당연히 이제 선생님이 잘 가르치셨으니까 선생님 다 선생님 짱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고요. 시험을 못 봤어. 그러면은 너네가 열심히 안 한 거야. 너네 탓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책임 소재를 잘하는 거면 내 탓, 못하면 니네 탓 이렇게 할 거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점수 잘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 독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분이니까 8분만 쉬었다가 10분까지 쉬고요. 규민이는 집이 좀 멀어요? 학교가 좀. 학교가 그래 끝나고 오면 좀 빠듯빠듯하군요. 네.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잘 오세요. 네. 이번에 시험 끝나고 처음 왔나요 그러면? 네. 어떻게 시험 잘 갔나요? 잘 몰라요. 몇 점 받았어요? 97점. 오 잘했네. 네. 오늘 이거 한 거는 좀 어려워요? 할만해요? 할만하죠? 좀 그렇지. 진짜. 원래 기존의 선생님은 누구셨습니까? 김지은 선생님. 진지은 선생님? 선생님 처음 와가지고. 원래는 규민이랑 윤영이랑 윤우, 은솔 이렇게 4명이었어요. 네. 규민은 고등학교 어디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마 아니면 다산.
극과 극이어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성향인지 아닌지 다양한 부분들을 비교 선택해가지고 수학이랑 그다음에 또 대학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나중에 선생님이랑 상담해 봅시다. 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굳은 프린트는 5개는 어떻게 맞았나요? 한번 볼게요. 저기 컷 이거 뭘로 고쳤나요? 다음은 피싱을 협력하는 주체. 여기 단어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4학년들은 허락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월 어라운드가 되는 B가 받았으니까. 얘네들 어떻게 하고 이거 그냥 오래서 붙여도 되고 노트에다가 아니면 이 문장만 정식